안녕하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번에 교감할 아이의 이름은요, 토리입니다. 그런데 네, 토리 교감을 한 일주일, 10일 전, 10일이 좀 안 될 건데요. 그때 교감을 했는데요.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잘못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교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토리의 누나가 이 부분을 이해해 주셔서 잘못된 것들을 전했기 때문에 그의 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많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의 바쁘다는 건 정말 핑계잖아요. 좀 더 조금만 주의했으면 실수하지 않았을 부분인데 그런 것을 좀 더 확인해 보고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질문사항 같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전화해 달라는 내용이 올바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료이든 유료이든 그래서 바로잡고자 최대한 빨리 날짜를 잡은 것이고요. 누나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토리고요. 토리에게 전해주길 원하신 질문은요. 만날 준비를 준비 중인데 혹시 집에서 지내면서 불편했던 점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 하셨어요. 그리고 누나가 다시 태어난 토리를 혹시라도 찾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다는 거,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교감 마쳤고요. 교감 나는데요.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리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전 교감 때와 똑같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저희 눈앞에 저희 키만큼 잔디가 높아요. 시각이 제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답답하지 않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냥 이게 당연해 라고 먼저 교감 때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잔디가 눈높이 있는 게 뭐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토리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리에게 보자마자 인사를 한다기보다는요,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건넸던 것 같아요. 토리야 미안해 라고요. 먼저 교감 때 내가 전해야 할 말을 잘못 전했어.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다시 왔어 라고 방문한 목적을 우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리를 만날 준비를 누나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셔. 그런데 지상에서 지낼 때 혹시 불편했던 것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불편한 거요? 그건 있긴 했어요 라고 합니다. 빛하고요. 빛과 온도였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빛이고요. 빛은 짧은 시간만 필요했어요 라고 합니다. 거의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빛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대요. 빛은 있으면 아예 없으면 안 되었겠지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빛은 거의 필요한 시간이 짧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름의 환경이 조금 더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름에 더웠다라고요. 그거 말고는 불편한
네, 불편한데? 라고 느꼈던 것이 없었어요. 라고 합니다. 여름엔 더웠다라고 해요. 여름엔 더웠대요. 그거 말고는, 네, 누나가 지내면서 불편한 것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햄스터 집도 잘 나왔을 것 같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더우면 어떻게 해줘야 되나? 얘네들은 뭐 얼음물을 주나? 얘네도? 얼음물을 띄워주나요? 근데 얼음을 놔주면, 얘네들은 작아서 얼음 같은 거 놔주면은 뭐 하려나? 네, 저도 오래전에, 정말 20대 때? 네, 햄스터라는 게 처음 왔을 때일 거야, 아마. 그때 키워보기는 했지만, 그런 생각은, 네, 그런 어떤 정보라는 게 지금처럼 많지 않았을 때니까, 어, 그냥 무식하게 키웠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뭐, 잘 나오기도 하고, 여러 기구들이 있어서. 그런데, 좀 여름에 더웠다라고 하고 있고요. 빛이 거의 필요하지 않았대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혹시 누나가 다시 태어난 토리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토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영원하다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셨어 라고 전했습니다. 찾지 못하지는 못할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누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누나가 가진 감각 중에 느낌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마음이 불편한지 편안한지를 알아채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 기분 좋음이 느껴지는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순간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무 느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금 차분히 더 기다려보세요. 떠오르는 것이 있는지 알아채세요.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아채세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저는 누나에게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그의 신호를 누나는 듣게 될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전해줄게.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교감을 마쳤거든요. 먼저 누나한테 시그널이 갈 거고요. 네, 먼저 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이건 소리가 나에게 전해주는 느낌인데 라는 어떤 신호적인 것이 먼저 갈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오감, 육감까지 해서요. 시각적인 것을 가장 맨 뒤에 두세요. 네, 시각적인 것은 정말 우리가 제일 많이 의지하는 게 시각인데요. 그걸 맨 뒤로 놔야 되고요. 느낌을 가장 맨 앞에 두셔야 됩니다. 네. 이 아이와 만났을 때 불편한지 편안한지를 살펴보세요. 나 자신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지고 있는데 기쁘고 즐겁고 기분이 좋아요. 네, 그렇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봐도 이 아이가 맞나? 아무 느낌이 없다든가 정말로 잘 모르겠어요. 네. 석 보고 유료 보고 살펴보고 기다려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있을 거예요. 네. 우리는 생각 중에 5만 가지 생각이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5만 잡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잖아요. 네, 5만 잡생각 중에 떠오르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떠올라요, 그냥 그것이. 네, 그 자리에서 무엇이 떠오르는가를 알아채세요. 그 다음에 그 떠오르는 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떠오르는 건요. 내 몸 안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누가 툭 던져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말 그대로 하고 떠오르게 되거든요. 그것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알아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우선 누나 스스로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어딘가를 구입하러 만약에 이제 만나기 위해서 준비가 돼서 찾으러 가셨을 때 사진 찍어서요. 내가 지금 이런 느낌도 있어요. 기분도 좋아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주말에는 제가 알바를 해서 주말에는 그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밤 늦은 시간에나 10시 이후에나 막 그렇게 되고요. 주중이라면 한 1시간 내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1시간 내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어디서 커피 한잔 마시고 다시 방문할 수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1시간 정도 시간만 주신다면은 답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느낌도 괜찮아. 기분도 좋아. 그리고 떠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신호라면은요. 그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확인해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왜 아이가 자신을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을 했냐면요. 아이를 보고 만날 때요. 이 쿵쾅거림이나 마음의 움직임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그 얘기예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완전히 알아는 들었는데 혹시 못 느끼셨을까 봐요.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